네, 안녕하십니까. 운동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날씨도 덥고, 곧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오늘 날씨는 우중충하고 어둡습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아요. 건설사도 사람이죠. 휴가철이 되고, 겨울 또 차가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이런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 않으니까 휴가철은 또 피하게 되죠. 그런데 청량리 어제 봤지만 스카이 열리고 분양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계약을 하죠. 건설사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심리, 욕구, 탐욕 이런 본능 다 잘 살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짜증나가지고 진짜 자 뒤에 보면요 지금 짐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있죠. 여기 보면 사다리 같은 이런 이상한 의자도 있죠. 그러니까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도배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 가마라고 하죠. 가마. 저기 올라가가지고 도배도 하고, 그다음에 목공 작업할 때 몰딩 작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무슨 권총으로 못도 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닿고 올라가서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 가지고 세입자가 벽지에 찢어졌다, 벽지에 곰팡이가 좀 올라온다 해서 가봤는데 별것도 아닌데 엄살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걷어내고 곰팡이 제거제로 제거하고 부분 대배를 좀 실시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짐이 엄청나게 많죠. 풀부터 해서 근데 이게 좀 창고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바로 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 월세를 주고 부동산을 통해서 자기가 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 원룸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학생이라든가 학생 이러신 분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월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는 일반 독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대학생, 사회생활 혼자 하시는 분, 1인 가구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부부라든가 특히 또 40평형대, 30평형대 월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들어오진 않죠. 어떤 신혼부부라든가 어느 정도 가족이 형성된 부부의 자식 하나라든가 자식 둘 이러신 분들이 30평형대, 20평형대 아파트를 얻게 되죠. 자, 그분들이 만약에 월세하고 전세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할 게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짜증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공실로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요, 24층이에요 29층에서 24층인데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뷰가 장난이 아니고 강이 쫙 보이고, 그 다음에 딱 열면 쾌청하죠. 그리고 아파트 층수가 높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아파트를 소개할 때 저희 동을 가장 먼저 으뜸으로 세우고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공실 기간 동안 이 월세방을 도대체 몇 명이 와서 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지금까지 33명이 왔습니다. 33명이 엄청난 인원이 왔죠. 그런데 아직도 월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에요. 월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이 진지가 5년밖에 안 돼가지고 집이 깨끗해요. 도배도 실크 도배에다가 거의 30평형대니까, 그 다음에 3동 레미안이니까 깨끗하고 거의 새집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전망도 좋고 확장되어 있고, 사면 중에 이면이죠. 이렇게 이면 직각, 요 이면이 거의 뻥 뚫려 있고 강이 보이고 엄청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33명이 이 방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안 나갔을까요? 결론은 제가 부동산한테 이제 아예 비밀번호를 알려줘 버리고, 보고 싶을 때 와가지고 그냥 출입할 때만 문자나 한번 전화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안 나간 이유가 뭘까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월세 세입자를 찾으신 분들의 가장 핵심은 1인 가구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나 반지하나 월세로 사신 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월세다. 월세가 얼마냐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새 집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뷰가 좋냐, 얼마나 층수가 높고 골드 라인이냐, 다시 말하면
월세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가장 골드라인, 가장 베스트 동, 베스트 호실,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저층 고층 웬만하게 사람이 살만한 그런 정도의 아파트다 그러면 무조건 월세가 제일 싼 곳을 찾게 된다. 제가 네이버에 봐보니까 일단은 저희보다 5만원이 싼 5만원이 싼 호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층이야. 그러면 저희 집이 가장 전망도 좋고 모든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희 집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한다는 거야.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뷰가 좋은데. 그런데 33명이 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받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에서 계속 이 아파트의 뷰라든가 가장 좋은 동이라는 그런 광고성 멘트만 해가지고 1순위로 둘러볼 때 여러가지 두세 개 물건 보여줄 때 가장 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월세 세입자가 봤을 때는 뷰도 좋고 당연히 뻥 뚫려있고 좋긴 하죠. 그런데 월세가 5만원이 비싸. 3층보다 그때로는 6층보다. 그러면요 게임이 안 돼요. 월세 시장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집을 이제 주택을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대부분은 전세를 놓겠지만 전세는 월세하고 달라요. 전세는 대부분 부동산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인테리어가 확실하게 되면 자신이 1000만원을 더 주더라도 전세는 살 수 있어. 1000만원에 이자 얼마입니까? 3만원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3만원 더 내고 완벽하게 풀 리모델링 깨끗한 아파트에 살려고는 해요. 전세는. 그러나 월세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3억이다 아파트 전세가. 그런데 풀 리모델링 될린 게 3억 2천이다. 또는 3억 1,500만원이다. 3억 1,500만원이다. 그러면 3억이 인테리어가 안 되고 조금 더럽고 3억 2천은 좀 인테리어가 된 깨끗한 전세다. 지금 말하는 건 전세예요. 그러면 무조건 전세는 돼. 나가. 사람 심리가 참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월세로 사실 분들, 전세로 사실 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분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어차피 전세는 내가 돌려받을 테니까 뭐 1000만원, 2000만원 비싸다고 뭐 얼마나 하겠냐. 1000만원 이자 뭐 3만원, 더 적게는 2만 얼마밖에 안 나는데 차라리 2만 얼마 내고 좀 깨끗한 데 살고 3억 뭐 2천 낸 거 나중에 월급이 100% 돌려받으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월세는 그게 아니야. 지금 제가 내놓은 게 월세가 80만원인데 만약에 이게 90만원하고 80만원이다 그럼 10만원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매달 지불해야 되는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돈 5만원 80만원이라든가 85만원 이 5만원의 차이 갭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아무리 아파트 뷰가 좋고 아무리 집이 깨끗하더라도 그 같은 동 그 아파트 단지 자체가 그 정도 5년 된 아파트의 신축 단지라고 한다면 뭐 상품상에서는 경쟁력이 딱히 이 뷰밖에 차이가 없죠. 저층이냐 고층이냐. 그런데 월세는 5만원 차이가 나. 그러면 월세 세입자는 절대로 뷰가 좋은 아파트를 찾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 아줌마들은 꼭 제일 먼저 저희 아파트를 보여주러 오냐 이 말입니다. 33명이나.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높이에서 이 뷰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그냥 구경거리 하려는 원숭이 구경하듯이 집 구경. 그러니까 집 구경. 이 아파트 가구 단지 10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 동 단지에서 가장 뷰가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동이 이 동입니다 하면서 그냥 본보기로 원숭이 구경시키듯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집을 계속 소개시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33명이나 봤으면 한 명하고는 계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느껴요. 다른 동 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돌아봤을 때 앞에 막혀있긴 하지만 뭐 보이긴 하겠지만 막혀있는 동이 5만원이 더 싸다는 거지. 같은 동도 아니야. 옆에 동이야. 다른 동 5만원이 더 싸다. 그게 계약이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세에서는
월세 가격이 경쟁력이지 뷰가 경쟁력이 절대 아니다. 특히나 상품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같은 가구 단지 내에서는 절대로 상품 경쟁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오직 월세만이 세입자의 선택을 받는 기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부동산 매매에서는 방향, 동, 호수, 인테리어 여부 이런 것이 가격 차등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월세 시장에서는 상품의 구별이 그다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월세, 매달 부담해야 되는 월세, 세입자가 가지는 부담의 정도, 그것이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의 뭐 질릴 정도야. 전화가 33명을 볼 때는 거의 한 뭐 7개, 5개에서 7개 정도 사이에 부동산에다 전화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중개사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어디 부동산인지 이제 관심도 없고 지쳤어요. 지쳐.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짜증나서 걱정입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하고는 또 달라요. 전세 세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가격도 많이 보지만 깨끗함 정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세 세입자는 약간 월세 세입자하고는 좀 상품 선택 기준이 좀 다르다.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 본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세입자들에게 크게 작용하는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